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윤석열이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지금은 개혁신당 의원은 MBN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그 2022년 6월 선거 때 7곳에서 8곳 공천에 대한 부적절한 윤석열의 발언이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당선인으로서 윤석열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김진태가 당선된 강원지사 선거였습니다. 2022년 4월, 이때는 이제 윤석열이가 이 당선인 시절이었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진태를 컷오프 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김진태를 컷오프하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당시에는 시민사회수석이 아니었죠.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의 선거 토론 이런 것들을 관장했던, 대비했던 황상무였죠. 그 황상무한테 강원도지사 선거 단수 공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나흘 만에 결정을 뒤집습니다. 국민의힘이요. 그러더니 김진태에게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자, MBN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내가 김진태 경선하라고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김진태를 직접 거명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경선하라고 하면 당연히 황상무는 불리하고 김진태는 유리할 테니까요. 김진태도 내가 경선하라고 해주지 않았냐.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정말 엄청난 발언입니다. 김영선에 대해서는 김영선 공천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두고 용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그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의견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도 합디다. 근데 이건 달라요. 김진태도 내가 경선하라고 해주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다면 자기 지시로 경선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공천 주라 꼭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미 당이 결정한 김진태 탈락을 엎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앞서 명태균 씨는 김건희를 통해서 김진태를 내가 살려줬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말, 명태균 씨의 말, MBN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상으로 상당히 우위였는데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네, 방금 그 통화 상대자가 보니까 여성인 것 같죠? 웃는 목소리. 바로 강혜경 씨입니다. 강혜경 씨한테 이 명태균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김진태가 살았다. 예. 근데 사실 그 강혜경 씨하고 그 명태균 씨가 통화할 때 그때 명태균이 했던 말은 다 사실, 다 진실이에요. 네. 이건 역시 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 대표도 그 말이 맞다는 식으로 거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진태와 윤석열은 악연입니다. 검찰총장 청문회 때 정말 모질게 몰아붙였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로 김진태 아니었습니까? 기업인하고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두를 벗어서 양말을 벗어 구겨 넣고 거기다 양주를 따라서 강권을 했다. 기업인하고 룸사롱에 간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죠? 어때요? 룸사롱에 가서 이렇게 한 게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응?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듣지 말고 그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분이 무슨 검찰 그래서 저는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무 얘기 할 일이 한 게 없으면 뭐하러 만났어요? 이렇게 유독 특정인만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수신 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또 이런 의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저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
라고 우리 윤석열 검사가 생각합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은 참 이 운명의 장난도 이런 장난이 어디 있을까요? 소속당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로 만났습니다. 김진태와 윤석열이 말입니다. 김진태는 열심히 대선 선거 운동에 임했고요. 강원도 선거에서 상당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이 무속의 도움으로 당선됐지 내 김진태 따위 도움으로 됐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대선 이후에도 김진태에 대한 극도의 복수심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진태 대신에 황상무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것도 단수 공천으로. 친윤 쪽에서 황상무를 밀었다고 하는데 에이 무슨 소리. 윤석열이 밀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한겨레 21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 그러니까 강혜경 씨와 했던 통화를 보면은 2022년 4월 18일 밤 9시 57분에 미래항공연구소 직원이었던 최측근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이 싫어서 김진태를 그 공천에서 배제했다라고 밝힌 게 아니라 5.18 망언의 책임을 물어서 김진태를 공천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컷오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황상무 전 KBS 앵커 대선 때 캠프에서 윤석열 선거 토론회를 진두지휘했던 그 황상무 씨를 단수 공천했어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말이죠. 그러다가 나흘 뒤인 4월 18일 갑자기 이걸 번복해서 망언 사과를 조건으로 김진태에게 경선 기회를 줬고 김진태는 당내 경선을 거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아니 경선을 하면은 김진태가 당연히 된다고 당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준석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 김진태는 춘천에서 재선을 했던 의원이고요. 조직력이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또 얼마나 보수 세력에게 귀가 꼴리는 말을 해서 얼마나 보수 세력이 김진태를 좋아했습니까? 조직력이 탄탄하다 못해 아직 콘크리트 정도였어요. 그런데 경선을 한다? 이거는 뭐 황상무 너 그냥 아웃되라 라는 의미였죠. 자, 이 석연치 않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용산의 힘이 작용된 것 아닌가 하는 뒷말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토마토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김진태는 김건희 덕에 회생했습니다. 김진태가 윤석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 하더라도 안 됐을 거예요. 김건희였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김진태는 지금도 일관되게 밝혔듯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제 와서 김건희 덕에 내가 됐어요. 이런 말은 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명태균을 통해서 김진태가 김건희를 찾아가서 싹싹 빌었고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말해서 윤석열이 김진태 공천이 가능하도록 경선을 하게 길을 터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한 거죠. 그렇죠? 이미 당에서 김진태 공천 못 주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공천 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 아닙니까? 자, 당연히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당대표였던 이준석, 김건희와 접촉했다는 명태균 증언이 있는데 이 수사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뭐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9.99%라고 봅니다만은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공직선거법, 네,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특히 대통령실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방어 논리가 아니 그 윤석열은 5월 10일 그때서부터 공무원이었다. 5월 9일까지는 공무원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자, 근데 정말 공무원이 아닐까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은 5월 9일 그리고 김진태는 4월 18일 모두 당선인 때에 공천 지시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경선을 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윤석열을 공무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헌법 68조 2항을 보면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면서 헌법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상 신분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무원 아닌 자의 헌법상 신분을 기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서 헌법이
그 신분을 분명히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직자예요. 당선인은 그냥 일반인일까 자연인일까? 아닙니다. 이미 판례를 통해서 당선인도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공직자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뇌물죄는요, 공무원에 한해서만 가능한 뇌물죄입니다. 예, 이명박이 뇌물죄로 기소되고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당선인 때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2008년 1월 23일 이 이명박 씨가 2007년 12월 19일에 당선되고 2008년 2월 25일에 취임했지요. 2008년 1월 23일은 대통령 취임 전인 당선인 신분 때입니다. 그때 마누라와 함께 1,2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이팔성 씨로부터 수수했고, 이팔성 씨는 나중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지요. 자, 사전 수뢰 후 부정처사죄, 사전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전 수뢰죄.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자, 예, 공무원 되기 전에 수뢰라는 점에서 이 사람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대법원이 본 것입니다. 당연히 대법원 대통령 당선인 때도 대통령과 같은 지위로 봤던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경호 인력이 붙고 일거수 일투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각을 조각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국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자지요. 자, 대통령 당선인은 어쩌면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국가에 대해서 종속된 신분이다라고, 네, 이렇게 이석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제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헌법학자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야, 윤석열이가 당선인 때 했던 거 다 공무원으로서 한 죄야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지나던 속아웃을 발언이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당선자가 취임 전에 누굴 공천하라, 누구를 도와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분을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설명입니다. 그분은 진보 성향 아니에요. 보수 성향입니다. 옛날에 경실련에서 시민운동 하신 적은 있지만 완전히 노무현 정부 때 보수 쪽으로 가신 분이 있죠. 그분이 분명히 선을 그었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제 수사만 하면 됩니다. 이재명한테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이재명 수사했던 식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수사해야 합니다. 물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검찰이 신공을 부려서 무혐의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재명은 또 경찰이 불송치한 것을 기소해서 또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잔악무도한 집단, 분명히 국민의 손으로 끝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윤석열이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진 선거입니다.